안녕하세요. 여기는 중랑 청소년 성문화센터입니다. 지난 시간에 도미니카 공화국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설명을 하면서 청소년 성문화센터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후에 한번 이제 그 영상으로 경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했는데요. 오늘이 바로 이제 그 시간입니다. 이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전국에 59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중에 그 서울에 있는 중랑과 그 성동구를 관할하는 성문화센터입니다. 이 성문화센터는 1999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성문화센터를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대 청소년들이 임신을 하고 그리고 이게 두려우니까 화장실이나 이런 데 몰래 아이를 낳고 버리고 가는 일들이 생겼었어요.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의 케이스가 있었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남자 청소년들 여러 명이 한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으로 윤곽하는 장면을 그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그걸 비디오 테이프로 제작을 해서 그걸 비밀리에 판매를 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들을 보면서 청소년들의 성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을 했었고요. 또 그때 당시 한국은 VTR이 보급이 되면서 가정마다 어떤 비디오 테이프를 볼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어떤 음란물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게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 비디오 테이프가 보급되기 전에는 주로 뭐 플레이보이즈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글로 된 그런 거를 어렵게 구해가지고 읽는 것 정도였다고 한다면, 그 비디오 테이프가 보급되면서부터는 영상을 통해서 그런 음란물을 접촉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자극을 받기도 하고, 또 이런 성을 경험하기 전에 음란물을 통해서 성을 만나다 보니까 그 어떤 성에 대한 공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성폭력적인 장면을 상상한다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그런 성적인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것은 아닐까? 예전에 비해서 성적인 자극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기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변화된 환경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성교육을 하고 있지 않았었어요. 성교육을 일부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생리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임신과 출산에 관한 아주 기초적인 정보, 이 정도만 제공을 하고 있었고, 당시에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청소년기에서는 성에 대해서 모르는 게 좋다. 성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호기심만 더 생기고 자극을 받아서 어떤 성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정보 플러스, 그리고 그 결혼하기 전에는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 이 정도만이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많이 했던 게 순결 서약식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강당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쭉 줄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순결 서약을 하고, 그다음에 그 서약을 지킨다는 의미로 순결 사탕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그거를 이제 먹으면서 그걸 맹세를 했던, 그런 것이 주로 학교에서 했던 교육 방식이었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변화된 환경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신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성적인 의사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실패를 하지 않을 이럴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교육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오히려 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을 해야지 아이들이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자신의 입장과 태도를 만들고 대화와 토론도 가능하고, 그러면서 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성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 하는 것, 충동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어떤 성적인 행동을 하는 데서는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다라는 것들, 이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인식들이, 그런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성교육에 대해서 연구하고 굉장히 교육을 잘하는 그런 강사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었고,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방송에서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 가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긴 했었지만, 그러면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들은 그렇게 그 강사들이 많지 않고 몇몇 잘하는 강사들에 의존을 했을 때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전국에서 성교육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교사분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당장 그것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성교육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일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저기가 착안을 했던 부분들이 그때 뉴미디어가 막 나오고 있던 시기였었기 때문에, 또 인터넷도 조금씩 이용하기 시작하고 그러던 시기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한
그런 교육 컨텐츠를 만들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참여하고 토론을 하는 것 통해서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에다가 제안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마침 또 그때 그 근로 청소년 회관을 어떻게 변환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는 근로 청소년들이 많았었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중학교 안 가고 공장에 취직해서 일하는 청소년들이 워낙 많았었는데 그게 대한민국이 성장하게 되면서 그런 근로 청소년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서 그 기존에 있던 근로 청소년 회관의 용도가 변경이 돼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제안을 했었을 때 청소년 성교육이 필요하고 그런 또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청소년 근로 회관 중에 일부를 그 성문화센터를 리모델링하게 그렇게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운영을 하고 반응은 굉장히 폭발적이었어요. 그래서 참여하셨던 교사분들이나 학부모분들께서 이게 하나만 있는 건 너무 아쉽다.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시에만 있으면 안 되고 사실 농사노촌 지역도 굉장히 취약한데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에 대한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이제 그때 고민해서 첫 번째 했던 거는 그런 현대자동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45인승 대형 버스를 개조를 해서 거기다 성문화센터를 만들고 그걸 전국에 있는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를 했었어요. 그게 2002년도에 이제 처음 시작을 했었고요. 그렇게 그 고정형 성문화센터하고 이동형 성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런 성문화센터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구들이 있었고 그래서 2007년도에 그런 청소년 정책을 관장하는 한국의 그때 당시에 국가청소년위원회라고 있었는데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이 성문제도 심각하고 하니까 아이들의 성교육을 위해서 이런 성문화센터를 전국에 확대하기로 이제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그 중앙정부 예산과 지자체 예산 5대5 매칭으로 해서 그 확산을 하기 시작했고 첫 해에 16개가 만들어졌고요. 그것이 점점 더 확산되면서 현재는 59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군데가 바로 여기 중랑 청소년 성문화센터이고요. 여기 오셔서 직접 체험을 하시면 훨씬 더 많은 영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채동도 느껴보시고 자궁방에도 들어가 보시고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영상을 통한 간접 경험으로 그래도 조금이나마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설명은 현재 그 중랑 청소년 성문화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보람 센터장께서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그 교구들을 활용해서 어떤 교육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울시립 중랑 청소년 성문화센터입니다. 저희는 장애, 비장애 학생들 구분 없이 아동 청소년이 모두가 함께 소통하고 느끼고 공감하고 체험하면서 성평등을 기반으로 성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서울시립 중랑 청소년 성문화센터 구경 가실까요? 체험관에 오시면 가장 먼저 아이들하고 함께 하는 거는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기존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생각들이나 느낌들을 자유롭게 표현해보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엇이 궁금한지에 대해서 소통하는 거죠. 몸이 성장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성장에 대한 과정들, 그 안에서 나타나는 감정들에 대한 이야기, 내가 어떻게 좋아하는 감정을 바르게 표현하고 동의를 구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범죄로부터 내 몸을 어떻게 지키고 또는 우리는 지킬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초반에 이제 학생들하고 소통하는 공간이 바로 이 성에 대해서 다양성을 다루는 공간입니다. 네, 이곳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신체 차이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성에게는 음순이 있고 남성에게는 음경이 있고 또한 여성에게서는 난자가 만들어지고 남성에게서는 정자가 만들어져서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하나의 생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남성의 음경이 여성의 질을 통해서 정자가 난자에게 만나게 된다는 원리에 대해서도 이곳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임신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단순히 난자와 정자가 만난다라는 부분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남성과 여성의 이 두 사람과 어떤 관계 안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지, 이 두 사람이 서로 감정을 나누고 그 감정을 확인하고 또한 감정을 확인한 후에 연애를 하는 이런 과정들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스킨십을 하는 여러 과정과 여러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요. 그 안에서 상대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그 동의를 물어봤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곳에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서로 섹스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가 만나고, 이렇게 만난 정자와 난자는 수정란이 돼서 여성의 자궁 안에서 성장을 하게 되죠. 그 성장을 하는 과정 중에 태아의 건강이나 산모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서 산부인과라는 병원에 다니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9개월이 되면은 아이가 이제 태어날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진통이 느껴지면은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아서,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되는 과정들을 이 안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곳에서 체험도 함께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삭을 한 산모는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있고, 일상생활에 어떤 불편함이 있고, 또한 그때 산모뿐만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파트너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배려를 하고 어떠한 즐거움을 함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 공간에서 체험을 통해서 느끼고 교감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수정란이 되고요. 수정란은 이제 자궁 안에서 아기로 성장하게 됩니다. 손톱보다도 작았던 수정란은 점차 개월수가 지날수록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점점 아기의 모습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3개월쯤 되면 이제 팔과 다리가 다 모두 만들어지고요. 점점 크기가 커져가면서 9개월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기의 모든 모습과 크기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학생들이 태동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만삭의 산모의 배에 손을 얹고 저희가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태동을 느껴지게 아이들이 손으로 감각을 느낄 수 있게 되는데요. 아이가 뱃속에서 발로 차고 손으로 밀고 하는 감각들을 이렇게 학생들도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곳이죠. 임신 과정 중에서의 산모의 역할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함께하는 파트너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태아는 산모가 느끼고 말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교감하고 있기 때문에 태아와 산모의 안전을 위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서로 함께 교감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대상에 따라서 또는 주제에 따라서 출산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이 인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인형은 보시는 것과 같이 아까 이야기 나눴던 태동 인형이 조금 더 작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세요. 임신을 하게 되면 여성은 유선이 발달을 하면서 가슴이 좀 더 커지고, 그리고 태아가 자라날수록 배도 점점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9개월이 되면 출산을 하게 되는데요. 출산을 할 때는 방법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 흔히 말하는 자연분만이라고 하는 여성의 성기 부분이 음순과 항문 그 사이에 질이라는 곳이 있는데, 질을 통해서 나오는 태아, 그리고 또한 산모와 태아가 많이 힘들어해서 의사가 수술을 통해서 낳게 되는 제왕절개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태어난 태아는요, 이렇게 태반과 탯줄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탯줄의 일부를 잘라내고 집게로 찝어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거는 말라서 떨어지고 이렇게 배꼽이 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안아보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아기는 혼자 목을 가눌 수 없고 혼자 걸을 수 없고 신생아들의 무게와 거의 흡사한 3kg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기가 혼자 걷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을 도와주고 자는 것을 도와주고 또한 배변 활동들을 도와줘야 되는 과정들을 담고 있죠.
한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기까지는 이렇게 혼자의 힘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이들은 체험하게 되는데요. 기저귀를 바꿔보는 체험도 이곳에서 하게 되고요. 또한 3kg가 되는 아기를 안고 앉아보고 업어보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태어나서 성장을 했다라는 것들을 교감하게 됩니다. 이곳은 포궁방입니다. 생명체험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은 이 방으로 오게 됩니다. 이 방에서 몸을 웅크려 보기도 하고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자궁 안에서 태아가 느꼈던 느낌과 소리들을 함께 교감하고 이야기 나눠보는 곳이죠. 포근함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는 두근두근 떨림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어요. 포궁 안에서 성장한 태아는 이제 질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포궁방 체험을 한 친구들은 질을 형상화한 복도를 지나가게 됩니다. 다음은 가족에 대한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학생들이 살고 있는 여러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부모 가정도 있고요. 또한 조부모 가정도 있고, 또한 독신 가정이나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대가족의 형태,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우리는 살고 있죠. 그 각각의 다양한 가족의 형태 안에서 본인의 역할들은 어떠한 역할들이 있고 그 역할들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가족은 얼마든지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두 명에서 세 명으로, 또는 여러 대가족에서 축소되는 형태로 가족은 수시로도 많이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찾아간다는 것은 스스로의 자아를 찾아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사춘기는요, 이렇게 사춘기 마법상자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학생들하고 게임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재밌게 진행이 되는데요. 학생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상자 안에 있는 파우치를 꺼내게 됩니다. 이 파우치는요, 이렇게 각각의 물건들이 들어있어요. 남성의 속옷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한 여성의 월경용품에 대한, 월경용품은 면으로 된 월경대가 있고, 또한 이렇게 입는 월경대, 그리고 일회용 월경대, 그 외에도 탐폰이라든지 월경컵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월경용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또한 여성들도 속옷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남성과 여성 모두 자신의 취향에 따라, 체형에 따라 다양한 속옷의 종류를 알고 그 속옷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나누게 되죠. 그리고 위생에 대한 용품들은 이렇게 목욕용품으로 면도기나 샤워 물품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서는요, 목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장애가 있다거나 또는 한부모 가정 안에서 목욕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옷을 벗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목욕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순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요. 또한 성기 위생에 대해서 어떻게 남성과 여성 각각의 성기를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그림을 통해서 또한 설명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마음의 변화 또는 심리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행동들이 있다라는 것과 함께 목소리가 변하고 수염이 나기 시작하고, 또한 남자친구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몽정이나 사정에 대한 이야기들 이곳에서 함께 나누게 되죠. 여자친구들의 월경용품에 대한 거, 그리고 유선이 발달하고, 그리고 음모가 나기 시작하고 여드름이 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겨드랑이에 털이 나는 친구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 신체의 다양성과 더불어서 일어날 수 있는 신체의 모든 성장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곳은 사회방입니다. 사회방에 처음 들어오면 아이들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언론과 미디어에서 성에 대한 사건들을 어떻게 다루고 또한 여성에 대한 몸에 대해서, 여성의 몸에 대해서 남성의 몸과 또는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연애의 방식들을 어떻게 구현해내는지 학생들과 같이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토론해 보면서 각자가 느끼고 있는 생각은 어떻고 또한 바뀌어야 되는 것들은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성인지적 관점을 높이고 성평등한 시각을 갖게 되는 초읽기를 이곳에서 하게 됩니다. 이 공간은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서 각자의 남성과 여성의 방을 꾸며놓은 방입니다. 학생들에게 너희 방은 어떤 모습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운동을 즐기고 있어요. 또는 영상을 주로 봐요. 혼자 어디든 여행을 갈 계획을 세워요. 남학생이 궁금해하는 것들 또는 그들의 문화 안에서 아이들이 펼쳐나가는 것들을 이 방 안에 담아놨어요. 자위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 방을 보면서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어떻게 아이들은 성을 생각하고 있고 남자의 시각으로 본 성은 어떠한 모습인지 이 방문을 열고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여학생들과 함께 꾸민 방입니다. 여학생들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펼쳐내고 또한 화장을 하고 무언가를 챙겨주고 본인이 즐기고 있는 것들도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많이 맞춰져 있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때 무엇이 불편했고 또한 사회에서 기대하고 있는 여성의 몸과 여성의 행동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불편했는지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교육 공간입니다. 이곳은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몸매나 외모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에요. 남성들이 초콜릿 복근을 만들고 몸을 두툼하게 가꿔야 되면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 많은 것들을 할애해야 되는 것들. 여성들이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치장을 하고 짧은 옷을 입고 본인의 각성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성형을 하고 이 많은 것들이 본인이 선택했다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비 인형은요, 원래부터 아이들의 게 아니었어요. 바비 인형은 어른들의 장난감을 아이들의 장난감화로 변형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 비정상적으로 얇은 허리 그리고 볼륨감 있는 몸매가 마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상적인 것처럼 아이들에게 주입되고 있고 요구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성형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하는 과정들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몸에 대해서 가장 아름답고 자신 있고 당당한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공간입니다. 성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평등이라는 단어입니다. 학생들은 남성, 여성, 장애, 비장애 많이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평등이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남성인지 여성인지 또는 인종이 어떤 인종이고 성 정체성을 어떻게 갖고 있고 또한 장애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개개인의 특성으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평등이라는 이름 안에 성교육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곳은 거울방입니다. 사회적으로 바라봐지는 내 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나 스스로 거울을 둘러보고 내 몸 구석구석을 관찰해보고 스스로의 장점을 찾아가고 존중해보는 그런 방입니다. 다른 친구와 나는 어떠한 점이 다르고 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 스스로 자아를 찾아가는 그런 방이죠.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 보면요, 가장 사실은 흥미있고 그리고 관심 있고 궁금한 거는 바로 스킨십과 연애와 섹스예요.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스킨십을 하고 연애를 하고 섹스를 하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누군가는요, 꽃을 주면서 분위기를 잡아보는 거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는 술 한잔 하면서 또는 술 한잔의 실수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런 관계를 맺을 때 누구랑 맺어야 되는지,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어떻게 서로 다가가야 되는지 이야기해보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스킨십을 하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믿음을 바탕으로 서로 솔직하게 소통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책임을 기반으로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생각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물어봤죠. 얘들아, 그럼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혹시 네가 동의를 한다는 것은, 또는 상대방이 동의를 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동의를 한 게 맞는지 생각해 봤어? 협박에 의한 거인지, 아니면 연애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두렵고 불편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한 잘못된 동의인 건지, 정말로 내가 그 순간 원하고 또는 즐겁고 행복해서 하는 동의인 건지, 나도 생각해보고 상대의 대답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아이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찾아갑니다. 또한 피임법에 대한 것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렇게 음경 모형과 그리고 이렇게 콘돔, 아이들하고는요 직접 콘돔을 꺼내서 보여주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지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 외에도 피임약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또한 피임약도 콘돔도 어떠한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 외에도 자궁 내 장치를 한다거나 또는 여성도 콘돔이 있다라는 거, 다양한 콘돔 방법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그 무엇보다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노력합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학생들하고 소통을 하는 교육 자료입니다. 아이들하고는 성폭력 예방을 공부하는 데에 앞서서 서로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한 존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상대방에게 몸을 만지거나 또는 어떠한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죠. 장난스럽게 했던 이런 손을 잡고 또는 상대를 터치하는 이런 행동들이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음을, 함부로 속옷을 들추거나 또한 함부로 휴대폰으로 상대의 몸을 찍는 이런 행동들 모두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 학생들에게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또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되는 대상이 스스로 알아서 조심하고 저항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한 동의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고 그에 따라서 누군가가 단호하게 거부를 하거나 또는 불편한 표정을 짓거나 불편한 모습들을 표현을 했을 때에는 그 즉시 멈추고 사과하고 그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내 근처에 어디가 있고 또한 내가 언제든지 신뢰하는 어른에게 위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는 중요하게 알려주죠.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혼자가 아닐 때 더 빛나고 화려하듯 우리들이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각각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더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겠죠. 어떠셨어요? 저희 서울시립중랑청소년성문회센터에 지금 저와 함께 둘러보셨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성교육은 불편하고 어렵기만 합니다. 아마 그건 모두가 다 성을 조금은 야하고 조금은 외설스럽고 또는 조금 폭력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성교육을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몸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또한 이런 폭력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문화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문화 속에서 우리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는 그 문화를 우리가 폭력적이지 않는 문화로 바꾸려면 어떤 행동들을 하고 어떤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봐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것이 바로 성교육이죠. 저와 함께 했던 시간들 동안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존중하고 평등이에요. 모두가 다
각각의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서로가 차별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아마도 폭력이 없는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